지금 아직 그 시험 기간이 아직 시작이 안 됐죠. 근데 그 어떻게 하다 보면 설명회를 지난번에 토요일 날 제가 하려다가 제가 지금 못 왔었습니다. 근데 수업하느라 못 와서 과학 설명을 제가 못했었고, 나 원래 시험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만 한대보가 지금 시험 기간이 너무 좀 늦은 편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여름 방학 특강이 좀 다가오는 시점에서 너무 늦게 하면은 시간표 정하는데 힘드실까봐 미리 좀 땡겨서 하는 좀 경향이 있고요. 옆에 다른 학교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번 시험 범위는 지금 그 재원생인 경우에는 지금 몇 명이 지금 그 연락이 좀 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랑 다음 주 월요일 날 직보 2번 하거든요. 그 2번 다 꼭 좀 참여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2번의 그 수업 내용이 좀 다르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다른 학교들은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봤는데 역학 파트가 지금 추세가 좀 까다롭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량적인 계산 문제보다는 정성적인 개념인데 교과서 문제가 아닌 좀 추론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좀 출제를 인근 학교에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타이핑 쳐가지고 이번에 토요일 날 그 문제 한번 풀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를 살짝 벗어날 수도 있는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그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 준비를 이번 토요일 날이랑 다음 주 월요일 집보 때 좀 할 거고요. 오늘 이제 그 전반적으로 과학 그 여론 파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1학년 한 대 보고 2학년 한 대 보고 물리원 그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뭐제 실적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대 보고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이제 특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는 학교 선생님이 2분 들어오시던 시스템에서 3분 들어온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특히 이제 작년에 물리 파트에 이제 새로 합류하신 이 선생님이 2학년 물리원도 같이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근데 작년에는 1학년 물리에만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2학년 물리는 거의 안 건드셨습니다. 원래 기조대로 갔었고요. 올해 이제 이 선생님이 2학년 물리원을 이제 공언을 했어요. 지금 작년에 1학년 들어왔던 친구들한테 내년 올라가면 물리원은 어렵게 출제할 거다 얘기를 했고 아니다렇게 그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원래 한 대 보고가 화원, 생원, 지원 중에서 물원이 제일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년 평균이 한 70점 정도? 정말 쉬운 학교죠. 근데 이제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 46점이 나왔어요. 이제 어렵게 내기 출제했고 진짜 어렵게 출제를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쉬운 게 좋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도 버릴 친구들은 버려요. 어차피. 그러니까 앞으로 수능까지 생각한다면 당연히 수능형으로 어렵게 푸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출제를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물리 선생님이 지금 물리 파트에 지금 통합과학이랑 물리반에서 큰 변화가 작년부터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 파트 맡은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때 어렵게 출제를 하셨고, 요 선생님이 지금 지구학 파트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화학 파트가 1학기 중간고사 때 끝났기 때문에 2학기 파트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지구학 파트를 남는 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리 선생님이 물리 파트를 수업하시고 지구학 쪽은 화학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이 선생님의 성향을 맞춰가지고 이번 시험 범위에는 지구학도 굉장히 까다롭다 생각을 해서 좀 고난도 문제 위주로 좀 목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도 시험이 지금 일주일 정도 안 남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판회 경계 쪽의 경계 내용을 개념을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번 토요일 날도 다시 한번 그걸 좀 정리하는 수업을 좀 가질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요거 이제 그 지난 4, 5년간의 이제 등급컷 추세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첫 해여서 통합각 첫 해여서 큰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보시면 거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뒤로 올수록 지금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등급이 좀 올라간 상태였잖아요. 이제 요 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험 난이도가 재작년보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3, 4점이 올라갔던 그런 특이한 해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2학년 올라가서도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강남 자사고에 갔어도 전교과에 들만한 친구들, 대치키즈들이 이제 여기 대다수의 지금 고2에 올라간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2학기 이번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난이도가 좀 높은 상태였죠. 그래서 등급컷 나온 상태였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번 설명과 똑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물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학년 물리 얘기. 일단 학교에서 여름방학 전후로 아마 지금 직업 선택 관련해서 왜 그 성향 조사도 한번 했잖아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앞뒤로 해가지고 1차 조사를 한번 할 거고요.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2차 조사를 한번 합니다. 한대보고는 웬만하면 2차 조사 이후에는 잘 안 바꿔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가끔 2차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맞교환 같은 거는 담임 선생님이 해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TO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물리로 가고 싶은데
반대로 지구학에서 물리로 오고 싶으니까 반대로 온 친구들 이런 케이스는 바꿔주는 케이스가 가끔 있고 웬만한 거 2차 때 확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추세가 있냐면 최근 4, 5년간 물리 선택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바인데 원래 이 여고에 가까운 이 한대부고에서 물리 선택자는 100명이 넘는 것조차가 되게 이상한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근데 한대부고는 항상 180명 가까이 선택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이 푸시를 합니다. 잘하는 애들 불러다가 푸시를 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물리를 해고 뭐 수능을 안 보더라도 물리 해놔야 나중에 학교를 보내는데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걔네들을 따라다니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로 든 친구들이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너 뭐 선택할 거야? 물어하세요. 너 뭐 생각 물어하세요. 그럼 나도 물어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80명 중에 60명은 준비가 안 되는 친구들이 물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도에 있던 친구들, 이과, 인과, 문과의 중간에 있던 성향의 친구들이 이제 나는 이과 가야 될 것 같고 옆에 친구 다 물리 선택한다고 하니까 나도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가 2학년 올라오자마자 60명이 물리 다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4, 5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제가 매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1학기 기말고사 때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한글도 한글 든 친구도 있고 벌써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 내년 이제 그 설계도를 그리면서 준비해야 될 생각의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에 따로 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일단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올라간 학년 때 마지막으로 원과목 수능을 보는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회 때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게 N수생, 모든 N수생들이 다 이 학년에 와서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합류하는 시점은 고등학교 3학년 3월이나 6월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본인의 정확한 실력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간접적으로 보려면 고3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그 등급과 가지고 본인 등급을 예시해야 되는 거지 동일한 시험 가지고는 고3 이전까지는 자기의 실력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수생이 항상 있다는 걸 염두에 되는데 역대급 N수생 숫자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원, 화원, 생원이 지금 2학년 선택 과목에 그치지 않고 수능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했지만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대보고 친구는 아닌데 옆에 일반고 학생입니다. 여학생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 학생을 제가 이번 설명에 모든 설명에 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평균적인 어떤 그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력이라든지 학습 능력,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공부하는 능력, 이해 능력, 뭐 실제 숙제 능력까지. 이 학생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수업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숙제를 100% 해온 적이 없습니다. 네 번의 시험 동안에. 항상 50%에서 70% 정도. 그다음에 자주 졸았고요. 그다음에 집중력 많이 떨어졌고요. 아주 평범한. 제가 봤을 때 그 친구가 딱 평균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한대보고 제가 내신 대비를 하면은 거의 모든 숙제를 퍼펙트 해오는 학생이 한 50%, 60% 정도 비율밖에 안 돼요. 나머지 친구들은 반도 못하거나 교재 안 가져왔으면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안 풀어서 안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 정도 있을 때 딱 중간 정도 성격 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1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여름방학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2학과 가려고 생각했을 거고 물원, 화원, 생원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생원까지 건드릴 여력은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물원, 화원만 공부를 한 거죠. 그때 물리원을 저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역학 한번 들었는데 딱 사주컬이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했어요.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2학기에 왔습니다. 통학과도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1학기 때 5등급 나왔고 2학기 때도 5등급이 나왔어요.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다들 열심히 하니까 등급은 똑같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고2 올라간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물리원 하원했습니다. 생명원은 그때도 못했어요. 할 여력이 없는 거죠. 두 과목 정도만 하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물원 화원 겨울방학이 듣고 났는데도 마찬가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여름에 했던 건 당연히 기억 안 나고요.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3월에 간 겁니다. 3월에 2학기 중간인데 이 학교가 그 한대보로 비쌉니다. 비슷하게 쉽게 출제하다가 그 해부터 갑자기 물리 선생님이 바뀌고 교사 선생님이 바뀌면서 어렵게 출제로 바뀌었어요. 대포 학생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어렵게 출제가 바뀌어서 학년 평균이 36점 나왔어요. 이 친구가 5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도 5등급이 나온 거죠. 통합과 등급이 똑같이 나온 거죠. 선방한 겁니다. 원래 2학년 올라가면 선택 과목 인원이 줄기 때문에 등급은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한대부 기준으로 지금 340명이면 한 14명까지 1등급 나오잖아요. 물리는 많이 나와야 5명, 6명 1등급입니다. 지구과학은 1등 해야 돼요. 1등급 하려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10몇 등 한 친구들은 다 2등급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선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난 다음에 화학을 바로 버렸어요. 본인은 화학을 못 하겠대요. 양적 관계 계산을 못 하겠답니다. 이게 앞에 양적 관계 계산이 있습니다. 화학은
파워는.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본인 못 풀겠다고 이제 학을 바로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물리랑 생명 수능 보는 체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이 친구는 물리로 수능 볼 거니까 2학기 범위인 전자기파동도 공부하면서 역학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역학 개념만 3번 들은 겁니다. 고2 학생이 여름에 역학 듣는 케이스가 되게 힘든데 그 친구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모 정도 알겠대요. 3번 개념 수업 듣고 내신 대비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3번 정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 생명을 버렸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에 유전이 있어요. 이 친구는 고2 여름에 유전을 처음 공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원 하원이 안 돼 있으니까 유전까지 손을 댈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름에 한번 유전 들었는데 앞에 선생님이 생명학 선생님이었죠. 유전이요. 한두 번 듣는다고 문제 못 풉니다. 3번, 4번 들어도 못 풀고요. 고3 생명 선생님 이런 얘기합니다. 유전은 평생 가는 거라고. 평생 갈 때까지도 이해 못하고 못 푼 학생이 대다수라는 걸 알 정도 되게 어렵습니다. 한두 번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학기마다 끝날 때마다 계속 공부를 해도 이게 문제가 안 풀리게 유전입니다. 2학기 중간 끝나고 난 다음에 유전이 안 되니까 생명 버린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 올라갈 때 물리랑 지구과학으로 수능 보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지구과학을 처음 시작한 거죠. 고3 겨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일한테 한 얘기를 합니다. 물리 하지 말고 지구과학 하라고. 물리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지구과학 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지구과학 수능 보러 가거든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화생 선택의 위험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화생을 둘 중에 하나 빼고 지구학을 넣거나 아니 물리를 빼고 화생지를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화생은 생겨가기 때문에 세가보다 힘든 친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 지구학인 거죠. 이 친구 겨울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물리가 드디어 등급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4번 정도를 개념을 듣고 고3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4등급 나왔고요. 3월에 3등급. 엊그제 육모 봤는데 2등급 나왔어요. 근데 저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정말 맥시멈 2등급 아마 3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등급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1등급은 정해진 친구도 있기 때문에 맥시멈 2등급. 그래서 제가 이 친구 6월 달에 만났을 때 너는 지구학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 물리가 2에 지구학 1이면 최하의 베스트. 수학이 1등이냐 이때에 따라서 이제 중경 H 라인이냐 스카이라인이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번 평균적인 능력을 갖춘 학생이 3번, 4번 물리를 반복해서 들었을 때 드디어 고3 갔을 때 물리를 이제 풀만 합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두 번 공부해가지고 물리를 못 풉니다. 근데 학교에서 물리하라고 하죠. 물리 선택자가 많죠. 그러니까 물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원하면 다 드랍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한 번도 이 얘기를 어머님들께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아이들한테만 하고 이런 설명의 자리를 저한테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말을 제가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물리 선택자 많을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제 몇 년간 얘기해서 그나마 제 영향이 있어 조금은 내려갔다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 때 한 160명의 지구과학이 70명 이렇게 떨어지면요. 한 20명이 이제 물리로 갈아탑니다. 인원이 적다는 소문을 듣고. 지구학은 뭐 진짜 1등급 1명, 2등급 2명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한대보 특징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험이 작년처럼만 쉬웠다면 선행을 많이 하지 않고도 1등을 맞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작년 2학년에 제가 가르친 친구 중에 중간에 전학을 왔는데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는 화생지였는데 전학 올 때 물항세를 바꾼 거예요. 지구학의 선택자 수가 적으니까 이 학교는. 그리고 물리를 선행도 한 번 안 했는데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근데 공부해서 1등급이 나왔어요. 6등으로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가르쳐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할만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빼고는 전부 다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구조를 말씀드리게요. 일단 역학, 전자기, 파동 총 3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학이라고 하는 큰 단원의 분량이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60% 정도 해당되는 단원 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눠서 봅니다. 대다수의 학교는 역학적인 전환본을 중간고사에 보는데요. 한배부고는 얘가 기말고사 범위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까지가 역학입니다. 여기서부터 비역학 시작인데 중간고사 때 여기만 보고요. 기말고사 때 이렇게 누저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챕터를 공부하려면 여기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물리가 약한 친구들은 여기 보고 난 다음에 시험 보고 일주일 되면 까먹잖아요. 머리 다 휘발 날라가 있어요. 기말고사 때 여기 공부하려면 여기 내용이 다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시 볼 시간이 없어요. 과목이 다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1학기 기말고사 지금입니다. 2학년들.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학습량이 부족하거나 물리 그 학업량이 막 부족했던 친구들은 여기 누적 범위 때 많이 힘듭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첫 시험 때 여기
운동 방정식이느라 등가속도 운동 때 이제 드랍들을 많이 합니다. 평균적으로 30% 정도가 물리 드랍을 하죠. 한 대 부호 기준으로요. 나머지 이제 비학기, 이제 2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역학에서도 전자기 파동 파트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리는 역학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낫고요. 전자기 파동을 손대는 건 훗날 일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약간 그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통합각 2학기 파트에는 역학이 없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에 역학하면 더 이상 역학은 나오지 않아요. 비역학 파트에는 전자기에 있는 전자기 유도라든지, 그다음 연력학에는 뭐 에너지 전환 이런 파트가 통합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원 역학을 이번 여름에 공부하는 건 통합각을 위한 준비는 아니고 순수하게 고위각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화원에 보통 1,4단원 그 특강을 많이 듣습니다. 2, 3단원은 암기 챕터고 1,4단원이 이해 파트거든요. 거기 계산 파트를 공부하는데 그 파트 화원 선행하는 건 통합각에 도움이 많이 돼요. 2학기 화학에 있는 부분이 산화원화 산력이 중화반응인데 그 화원 그 1,4단원 특강에 명이 완벽히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대보고 그 화학 선생님이 그냥 화원 문제 출제하시기 때문에 화원 1,4단원 특강 듣는 건 너무나 부족하게, 너무나도 그 충분하게 그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은 더 이상 없습니다. 생명원하고 화학이랑 그 연계된 파트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물리에 뒤에 있는 2학기에 있는 전자기 파동 특강은 통합과학에 도움되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2학기에 도움되는 수업이 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물리는 전자기 파동까지 손대는 건 제가 볼 때 현재 현대부 1학년한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역학에만 오래. 역학이 안 되면 뒤에 전자기 파동 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명과학은 유전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될 부분을 이번 여름에 수업을 할 겁니다. 모든 물리 선생님들이 역학에만 집중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이번 여름에.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등가속도 운동이 나오는데요. 이 등가속도 운동은 통합과학의 지금 우리 아이들 시험 범위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통합과학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간 보름 뒤에 이제 여기 수업 들어오죠. 다 리셋돼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리셋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번 시험까지 했잖아 해도 애들은요. 그런 걸 했나요? 이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또 리마인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래프 분석하는 거 첫 주에 수업을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공부했던 게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2회차 때 이제 대부분 물리 선생님 다 여기 수업하십니다. 운동방정식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수식 계산 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1차 벽입니다. 여기 수업을 듣고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정말 외워갔다 그러면 물리 드랍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숙제를 잘 못 해오고 뭐 영상 보겠다, 뭐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가 잘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물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뒤에까지 가는 건 여기가 돼야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요 수업을 듣고 그 다음 넘어갈 때. 근데 이게 공부해본 친구들한테는 쉬워요. 처음 보는 친구한테는 외계어 같을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파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중간에 있습니다. 운동량 충격량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과학이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 중에 어려운 문제는 물원에 있는 운동량 충격량 문제예요. 그렇게 연습해서 사실상 여기 이제 익숙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에 역학적 전환 보존을 수업할 텐데 우리 학교 기준은 여기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내년에. 하지만 여름에 수업할 때는 여기를 맨 마지막 챕터로 수업할 거예요. 특징은 앞에 있는 소단원 내용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챕터 하나라도 내용이 부족하면 여기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고요. 당연히 수능에서도 20번 킬러 문제가 여기서 존재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벽이 여기 있고요. 두 번째 벽이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챕터에 대한 문제를 잘 풀 수 없으면 물론 뭐 세 개까지 따진다면 등가속도까지겠죠. 세 개 챕터에 대한 내용이 술술 잘 풀 수 없게 되면 사실상 물리는 선택하는 게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요. 기말고사에 아까 누적되는 범위가 있고 연력학과 특수상대성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여기는 생각보다 괜찮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쉬워하면 옆에 친구도 쉬워합니다. 그래서 등급은 비슷해요. 순 유지가 됩니다, 보통은. 연력과 일법지 뭐 그래프 분석하거나 특수상대성은 사실 요즘 그 암기 챕터로 이제 그 바뀌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외워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말고사 포인트가 되는데 사실상 여기서부터 이제 비역학이 시작입니다. 근데 2학기 파트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학기 집중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전자기 전기력 합성, 자기장 합성, 전자기도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자기도 같은 경우가 이제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물리 파트에 여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기말고사가 이제 파동이 나옵니다. 전 생각보단 파동을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리의 제일 마지막이 파동이죠.
근데 보통 학생들이 아까도 저도 역학만 강조했다시피 역학 듣다가 끝납니다. 혹은 전범위 커리 듣다가도 역학 열심히 공부하다 파동쯤 되면 쓱 드랍해요. 혹은 문제 안 풀거나. 마치 저희 학교 다닐 때 정석책 앞에만 너덜너덜한 거랑 똑같습니다. 집합 명제만 엄청 풀잖아요. 뒤에 안 풉니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이 전자기 내용까지는 고1 통합과학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연계가 좀 되는 게 있고 용어도 이어지는 게 있죠. 근데 파동은 연계가 안 됩니다. 고1 통합과학에 파동이 없어요. 그리고 선수 단원이 중학교 1학년 비과 파동입니다.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는요. 어제 먹은 밥 반찬 그 식사 반찬 그 이름도 기억이 없어요. 중1 비과 파동은요. 아예 없습니다. 그때 공부를 했던 기억도 없고 뭘 했던 기억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내용이 낯설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뭐 난이도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봐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제일 많고요. 역학적인 전공까지 난이도 제일 높다. 그래서 이제 물리는 난이도 곡선이 제일 높은 곳에서 쭉 내려간다 보시면 됩니다. 화학은 1사단원이니까 V자 곡선 이렇게. 생명 같은 경우는 쉽다가 유전에서. 근데 이 생명과학도 아까 뭐 설명하셨겠지만 유전만 어렵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일 앞에 있는 신경계 파트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화생지 중에서 제 생각에 물화생지 중에서 그래프 분석, 표 분석, 계산이 가장 적은 건 물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의외시죠? 표 분석, 그래프 분석, 계산이 가장 많은 학문이 생명과학이에요. 그 다음 계산이 제일 많은 건 화학이고요. 물리가 생각보다 계산이 심플하고요. 공식도 심플합니다. 표 그래프 분석이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생명과학이 대려 의뢰도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상하게 생명과학, 지구학하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물리가 워낙 힘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대보고 특징입니다. 지금 수능형 고3 문제로 이제 출제한 지 제대로 본다면 4, 5년 전부터 난이도까지 고3수로 높인 건 이제 올해부터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고3수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뭐 내용만 이해하는 넘어간 물리 수능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통합과학도 그렇습니다. 중학교 과학은 A가 A라 가르쳐놓고 B는 B라 가르쳐서 아이가 외우면 문제에서도 A는 A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A가 A인지 알고 있으면 그냥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고1 과학은 통합과학부터 A는 A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내용을 꽈가지고 추론적으로 생각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학교식 사고방식으로 공부했던 과학 공부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생각을 직관적으로 해서 외워서 그 선지를 풀었던 중학교 과학이랑 고등 과학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럼 2학년 가면 그게 훨씬 더 심해지겠죠. 머릿속에서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생각하고 추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게 귀찮아요. 복잡하게 깊게 생각하는 게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화생이 안 나오니까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지구학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고3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구학원 하나에다가 사문이나 윤사를 본답니다.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시험을 보는데 그 두 과목 다 암기 과목을 보는 거죠. 그래놓고 공대를 지원한다는 거죠. 제가 공대를 나왔습니다만 100%그 학생들 가면요. 적응 못합니다. 공대를 가면 그 공학사 학위를 따야 졸업이 되거든요. 그 학위를 못 따면 그냥 일반 졸업이 됩니다. 그럼 공대를 가는데 일반 졸업하게 되면 결국 100% 공무원 시험 봐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좋지 않다 보이긴 하는데 요즘 또 올해 또 추세라고 합니다. 일단은 한대목을 해서 어렵게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만 이해하는 물리 절대 필요 없고요. 문제를 못 푸는 물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어머님들이 체크할 게 아니라 본인이 체크하면 됩니다. 내용이 이해는 됐는지,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해도 될런지. 그다음에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공식까지 이제 외워요. 물리가 생각보다 공식이 제일 적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범위 다 합쳐도 10개를 넘지 않아요. 역학적인 전원번호까지 다 합쳐도 10개가 넘지 않습니다. 공식이. 그러니까 화생지입에서 암기량이 극도로 적죠. 그러니까 그 정도 공식을 외우지만 아시다시피 어느 공식을 언제 어떤 물리를 넣어야 되는지를 힘들어합니다. 그게 요즘 물리 스타일이 국어 비문학 지문 같아요. 길면 10줄에서 15줄이 나오는데 거기에 조건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면 여기 읽었는데 요 단어 나왔지 동그라미 치고 이건 이 조건이야. 이렇게 하나씩 알려줘야 돼요. 문장 끊어 읽기. 여기까지 읽는 거야. 이게 의미가 있고 이건 의미가 없어. 여기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능력까지 제가 다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시중입니다. 올해 한대복 2학년이 23문제 50분 줍니다. 그나마 적은 편이에요. 타 학교는 25개에서 27개 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3문항을 주더라도 시간은 100% 모자라요.
이번 시험 기간에도 제가 그 성적 조사하거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성적 조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점수도 물어보지만 몇 번 틀렸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걸 항상 보내드리잖아요. 몇 번은 틀릴 만한 문제였다. 몇 번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분석하듯이 2학년은 제가 이거 봤습니다. 그것도 뭘 물어보냐면 시간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물어봐요. 평균적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17개, 18개 풀었을 때 50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푸는 거랑 시간 안에 푸는 건 또 다른 얘기란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 보면요. 문제를 정말 잘 푸는 친구가 있어요. 한 문제 푸는데 10분씩 걸려요. 문제는 결국 풀어서 맞추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 친구는 대학을 못 가요. 물리를 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학을 못 갑니다. 단축하는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이게 힘듭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내용 파악도 안 돼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힘든데 문제 풀어서 빨리 푸는 것까지 체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갈 길이 먼 겁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대부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다 풀고 2번 검토하고 엎어서 자는 애도 있다는 거예요. 100점 맞는 친구도 있다는 겁니다. 물리는. 그래서 그 연습도 미리 시켜야 되는 게 이번 여름방학부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평균이 46점입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 물리 결과가 그래서 한 20여 점 정도가 떨어진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실제입니다. 내신 대비를 다 듣고 뭐 여름에도 선행하고 겨울에도 선행하고 내신 대비 수업을 다 들었는데 수능 특강 1번 문제 못 푼 친구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수업 빠진 적도 없고 결석도 한 적도 없고 숙제도 다 했어요. 못 풉니다. 그게 존재하는 게 물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학년 평균 내려가고 있는 건 뭐 난이도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1등 커서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가 이제 어렵다는 인식이 워낙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치동의 산대보고를 본격적으로 보내기 시작한 지가 올해가 이제 2년 차가 됐잖아요. 대부분 학생들 제가 보더라도 이 근처에 많이들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물리를 많이 공부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물리가 돼 있으니까 1컷이 높게 형성돼 있고 3컷, 4컷은 저 밑에 있어요. 이렇게 극단화 현상이 있을 정도로 좀 크다라는 거. 최상위권 물리가 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학년에 전교 1등 친구 있죠. 이 친구 그 물원, 화원, 세원 선택한 친구인데 작년에 1학년 때부터 제가 내신 대비 수업을 했거든요. 작년 1학년 때는 모든 과목이 다 1등급이었고 과학 1등급이었고요. 지금 2학년 올라와서도 물리원, 화원, 세원인데 다 100점이에요. 그냥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을 1등인데 성적표가 가로 열고 1이에요. 그냥 혼자 돋보지 1등이죠. 이 친구는 내용을 몰라서 수업을 안 듣거든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물리도 몇 번 돌렸고 화학도 다 몇 번 돌렸고 생명도 아마 몇 번 돌렸을 겁니다. 내용을 다 알아요. 통합학 시절에도 내용 다 알아요. 근데 수업을 들어오고요.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다 썩고 나가 난 다음에 적어와요. 자기가 뭘 질문할 건지. 물어보는 질문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다들 그냥 넘어갈 만한 질문인데 그 질문 딱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혹시나 모르는 게 있을까 봐 혹은 오개념이 있지는 않을까 확인하러 온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공부를 적게 해도 될 친구인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스타일. 그래서 제가 수업 한 15년 하면서 5손가락에 꼽거든요. 웬만하면 정말 잘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딱 느낌이 온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서울대 그냥 갈 것 같다. 요 케이스가 들어갑니다. 제가 한 2, 3년에 한 명씩 나타나는데 지난 2년간 없었어요. 근데 올해 딱 이 친구 보자마자 딱 1년간 느끼자마자 이 친구는 페이스 조절 실패하거나 멘탈이 나갈 일도 없어요. 그쪽도 이미 다 대비가 돼 있습니다. 그냥 갈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과를. 우선 이제 의대를 안 가고 공대를 간다고 해서 너무 더 기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세상이 준비가 돼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올해 이거 선택 인원입니다. 원래는 제가 2024, 20, 21 쫙 표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비슷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매년 비슷하고 그나마 제가 작년에 정말 목이 터져라 얘기했거든요. 목이 터져라 얘기한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한 20명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 그 이전에는 180명이었어요. 187명에서 182명으로 줄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에 안 넣어놨나요? 제일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네. 그래서 요게 180에서 160 사이 언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 작년 같은 경우도 1차 조사 때 저거랑 비슷한 인원이 나왔고 지구학이 한 60, 70이었는데 이렇게 옮겨 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올해는 좀 적긴 한데 작년 같은 화학이나 생명도 둘 다 200명이 넘었습니다. 207명?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문제는 작년까지는요.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정말 딱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물리를 버렸습니다. 이 물리를 버린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문이과에 걸쳐있던 친구들. 물리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친구들이 친구 따라 물리 선택했다가 저 명수를 채워준 친구들이죠.
채워진 친구들이죠. 제가 봤을 때 한 100명도 안 됩니다. 물리 공부한 친구들. 그중에 60명 정도 이제 물리를 드랍한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요 그런 조짐이 확연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요 애들이 작년부터 시작한 대치 퀴즈죠. 대치 퀴즈니까 준비가 된 친구들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물리 드랍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물리가 성적이 좀 덜 나와도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공부를 계속 합니다. 5등급, 6등급 나와도 물리를 계속 공부하더라고요. 그전 같으면 다 버릴 텐데. 그래서 약간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역학은 두세 번 반복해도 기출 라인을 풀 수 있는 성취도가 안 나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고2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지 두세 번이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그 여름에 사용할 교재, 겨울에 사용할 교재 예시가 되겠고, 요건 제가 그 올해 작년이군요. 네, 딱 한 번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제가 교재에 넣어놓거나 테스트 봤던 문제랑 실제 기출 문제랑 얼마나 비슷한지 봤는데 이거는 어느 선생님 물리 선생님 그 데이터를 봐도 비슷합니다. 어차피 학교 선생님은 그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있는 기출 문제나 어느 수능 특강 문제를 변형해 출제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못 만드세요. 그건 저 포함해서 물리원에 있는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건요 대학 교수님들이 만든 겁니다. 기존의 문제를 사차차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기존에 있던 문제들 사차차 바꿨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생뚱맞은 그런 문제 학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통합과는 가끔 생뚱맞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창의적 학교 선생님 문제 만들긴 하는데 물리원은 그런 경우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이 실제 제 교재에서 풀어놓은 문제고 실제 기출 문제가 되겠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물어본 포인트까지 거의 비슷해요. 질량 물어보고 가속도 물어보고 힘 물어보죠. 기억, 니은, 디귿에 물어본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지금. 등가속도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네, 연력학 그림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대부분 스타일이 다 이런 식입니다. 겹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이런 문제들을 풀기 시작할 겁니다. 개념반이도 불교하지만. 이제 교재는 제가 지금 통합과학 내신 교재도 제가 스태플로 나눠져 있죠. 물리원 교재 당연히 스태플로 나눠져 있는데 통합과학이랑 좀 다릅니다. 물리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복 수달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단순 계산 연습도 시켜요. 보시면 이게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이것도 위치 시간이고요. 이것도 위치 시간, 이것도 위치 시간입니다. 똑같은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물체가 하나, 물체가 둘, 좀 더 복잡한 운동, 더 복잡한 운동.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제가 나눠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를 하고 그 다음 공부를 하게끔 수준학급 놔뒀고요. 보통 초회차 친구들이 요 2스텝 여기서 많이 힘들어해요. 여기서 풀어서 힘들어가지고는 우리 학교 시험을 문제를 못 풉니다. 말 그대로 고1이나 뭐 중3 이런 수준의 물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난이도는. 본격적으로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3스텝도 나오는데 이게 수능특강 2점짜리 고2 모의고사. 저희 학교 시험 문제가 23문제면은 한 18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요 난이도로 나옵니다. 초회차 친구들이 여기까지 잘 풀 수 있으면 베스트예요. 네. 보통 여기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여기까지 공부하면 뭐 훌륭하다 볼 건데 문제 여름에 여기까지 잘 풀었죠? 겨울방학 가면 다시 리셋입니다. 정말입니다. 다시 리셋이에요. 여기서부터요. 그나마 여기 풀 때 기억이 날 것 같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 어려워요? 물리 괜히 선택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공부하다가 이 벽을 넘은 친구들 여기까지 가는 거고 못 가면 계속 여기서 쳇바퀴 도는 가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심화 문제 파트가 이제 고3 모의고사 수능 문제 순서 3점짜리 거기 이제 넣어놨고요. 사실상 이제 킬러 문제 여기서 등장하는데 작년까지는 여기는 킬러 챕터에는 출제 비율이 한 문제 혹은 0문제 이런 비율이었는데 올해부터 요 비율을 거의 7문제 정도 비율로 늘리셨고요. 올해 수능 특강 문제도 반영을 하셨지만 2년 전 수능 특강 문제, 작년 고3 모의고사 문제 3년 전 수능 문제 이런 걸 변형해서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바뀐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그 데이터를 다 뒤진 다음에 이 선생님이 어딜 참고하구나라고 보고 그거 위주로 다시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4스텝이 여기 됐다. 사실상 실제로 여기 있는 문제를 3분의 4분 이내에 다 풀 수 있으면 당장 수능 봐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 푸는 걸 좀 힘들어할 겁니다. 반대로 이제 물리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여기 잘 풀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설지입니다. 제가 이제 통합과학은 손해설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문제를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안 하지만 물어는 수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방학에 개념반은 보통 70% 개념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가 30% 됩니다. 교재는 모든 문제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손해설지를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제 교재고요. 교재에 있는 문제를 제가 태블릿 PC로 하나하나 다 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저를 몇 번 보셨겠지만
처음 보신 어머님들은 그 좀 제가 좀 피곤해 보이잖아요. 그죠? 네, 눈빛 하께서 이렇게 친해서 네, 제가 지금 피곤한 거 맞습니다만 컨디션 좋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머님들 숙면 취하고 난 다음에 샵도 갔다 오셔서 정말 이쁘게 꾸미고 나갔는데 옆에 친구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이렇게 하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런 정도 약간 컨디션 좋거든요. 지금 일단 피곤하지만 근데 이 피곤의 그 원인이 새벽까지 계속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이번 주가 한대부 2학년 직보 이제 날이라서 새벽까지 계속 만들다가 직보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어놓은 거는 근데 이제 이 여름에 쓸 교재는 이미 손혜진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범위를 이제 숙제를 내고 나면은 단톡방에다가 제가 이걸 줍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책 뒤에도 줄글 해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해설지가 필요한 친구들은 뒤에는 손 해설지 읽어도 아니 줄글 해설이도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요즘 순특강 줄글 해설을 보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읽어봐도 모를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더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기억은 무슨 공식을 써서 맞았고 니은은 무슨 공식을 써서 틀렸어. 직관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도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니네가 어떻게 깔짝깔짝 돼서 푸냐. 수식을 쓰면서 풀어라. 이 연습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손에서 보고 있고 실제 한 8년, 9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들이 줄글에서는 아예 안 보고요. 이걸 빨리 올리라고 해서 한 이틀 정도 이번에 좀 밀려서 올렸더니 아이들 이제 카톡이 와요. 빨리 올리라고. 선생님 일하시라고. 그래서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여름방학 컬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건 역학만 보는 수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뒤에 여기 뭐 표도 있지만 한태보가 방학이 지금 안 맞죠. 대치 컬이랑. 그래서 아마 SNT만 제가 알기로 한대보가 맞춤 컬을 뭔가 이렇게 맞추신 것 같아요. 그 오전이랑 오후 특강을 다 못 듣기 때문에 한대보 맞춰서 설계하는. 제가 볼 때 한대보 SNT가 최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그래서 지금 수요일 지금 역학반이 있지만 안 맞아요. 한대보한테 안 맞습니다. 요거는 수요일반은. 그나마 이제 저녁 수업이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수요일 날 저녁이 그나마 맞을 수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 다른 수업이 있죠. 수학이 있죠. 그럼 이제 못 듣는 거죠. 그럼 이제 선택지는 토요일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은 역학만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운동법칙인 운동방 정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반 수업을 듣는다면 7월 20차 수업을 듣고 아예 표정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에 아이가 물리를 갈런지 안 갈런지 숙제는 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를 다 채우시잖아요. 이걸 다 채우시잖아요. 숙제는 언제 하나요? 네. 숙제는 여기서 미리 해야 되죠. 근데 아이들이 보통 지금 통합각도 네, 금요일 밤에 하거나 목요일 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침에 금요일 밤에 여기 이제 수학 듣고 집에 가가지고 뭔가 물리를 풀려고 하면 안 풀릴 거예요. 기억이 일주일 전 기억이니까. 그럼 이제 물리가 드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미리미리 공부하라고. 네, 아이들은 뭐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리죠. 그래서 여기 주차 때 이걸 잘 푸는지 확인만 좀. 여기서 넘어갈 때 뭐 잠깐 뭐 엄마나 몸이 안 좋아 오늘 물리서 뭐 영상 볼게 이러면 이제 다 드랍입니다.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여름에 이게 드랍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물리를 선택할 수 있을지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리 선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성취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다른 뭐 세정이나 이런 데 설명회도 가봐도 학생들 이제 많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개념발 들어야 할지 심화발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하는 역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개념반 들었을 때 성취도는 어땠나요? 대답을 못 하세요. 그때 뭐 잘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잘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잘한다고 하는 건 어느 기준인가요? 잘한다는 게 어느 기준인가요? 중1 문제를 잘 푸는 건가요? 고1을 잘 푸는 건가요? 알 수가 없잖아요. 물리를 잘 풀었다라는 건 고2나 고3 수준의 물원 문제를 얼마나 몇 분에 풀 수 있는지 그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따 설명하지만 그 데이터를 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진행할 거고 역학만 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토요일 낮에 원래 지금 현재 한대복 1학년 통학 수업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역학 수업을 될 것 같고요. 수요일 저녁은 뭐 수학이 이런 말 해도 요즘에 네, 꼭 SNT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물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깁생이나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죠?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근데 아닌 수학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죠? 원래 수학도 아시죠? 그 원래 한대복 원래 제일 잘하는 수학 선생님 원래 계신데 예, 안 하고 계신 거. 그래도 지금 수학 선생님들이 지금 네, 추추 전국이잖아요. 네, 원래 그 꽉 잡고 있던 선생님이 한대복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보이콧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추추 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학년에 퍼져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뭐 시간대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단계별로는 똑같고요.
테스트를 보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매 마지막 주차 때 예상 등급 볼 수 있는 성취 평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제 수업 듣고 있는 학생 부모님들한테 문자 받아보셨죠? 지난번 성취 평가 보고 예상 등급, 그렇죠? 네, 몇 등급 이상에 몇 등급 그렇게 찍어 드릴 거예요. 요거 판단으로 물리 선택해도 될런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다 똑같고요. 무조건 결성할 거고 지금 그 한대보고 지금 전용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름방학 되면 또 다시 클리닉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교를 추가로 2명 더 추가했는데 이제 제자만 쓰거든요. 제가 드디어 오매불만 기다리던 2년간 컨택했던 그 서울대 친구가 드디어 이제 응답을 해줬기 때문에 여름방학 그 친구들 연고대 위주로 스카이 위주로 클리닉을 따로 돌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 파동 특강인데 제가 봤을 땐 비추천입니다. 지금 한대보고한테 전자기 파동까지 할 여력이 없어요. 방학이 길었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여기까지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범위를 들으면 들었지 전자기 파동 따로 듣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요건 이제 통합강 3, 4단 킬로 특강인데 이게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제가 이제 그 라인을 알려드릴 텐데 여기는 3년기 중화반의 중화반응이 2학기에 있는 통합과에서 가장 어려운 챕터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전개의 수성이 어려운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통합각은 탑3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송전, 중화반응, 그다음 이번 시험 보면 역학입니다. 2학기에 어려운 부분이 2개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보는 물리화학만 보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마 토요일날 오전에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필요한 학생만 들어야 되는데 최상위권 친구들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나우나 3년기 중화반응은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화원을 공부하고 있겠죠. 화원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전기 수상은 뭐 물원의 전자기도 있지 하지만 여기는 내신 기간에 커버해도 돼요. 이게 내신 기간 커버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거 하나 듣자고 이 수업을 전체 듣는 건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송전이. 이 송전은 물리원에 없어요. 개정전 물리원에 있었습니다. 2009 개정교육 때.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전부 다 2009 개정교육 시절 물원에 있어요. 내가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풀릴 겁니다. 요건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는 필요가 없고 중등권, 그러니까 한 3등급, 4등급 정도 내신 대비를 따로 들어도 좀 불안하다 그런 친구들은 요 수업이 필요하겠죠. 저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학 선생님들도 요 특강을 많이 하세요. 여기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들 뭐 지구학이나 생명을 넣기도 하는데 전 그걸 뺐어요. 순수하게 가장 어려운 챕터 위주로만. 그래서 내신 대비 하던 수업하던 그 방식 그대로 수업을 여름에 한번 할 겁니다. 2번 듣고 가는 거죠. 남아있는 내용은 동일하고요. 전체 시간표입니다. 네. 제가 그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수업표를 달라고 하면 다 드리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재작년 겨울에 이렇게 했다가 쓰러질 뻔해가지고 작년 여름부터 수요를 뺐습니다. 뺐는데 이번에 S&T 본부장님이 수업해달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존 학원은 그대로 놔두고 S&T만 추가하는 바람에 수요를 어쩔 수 없이 지금 못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노란색이 지금 SN 소비되겠고요. 자, 한대보 학생들한테 어차피 요 시간이 다 안 맞죠, 지금. 여기 시간이 대부분 다 안 맞을 겁니다. 근데 저녁은 가능하죠. 솔직히 뭐 SNT에서 뭐 수학 든다고 하면 역학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네, 저기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탐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 화원이 없죠. 네, 없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SNT 지금 화학 선생님 없으셔서 그러신데 네. 화학 선생님은 따로 제가 어떤 선생님을 추천하느냐고 물어보시면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카톡으로. 네. 원래 한대보고 화학 라인이 있습니다. 화학 라인이 있는데 올해는 안 하시고 있고 내년에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선생님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화학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죠? 생명할 때가 아니라 화학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한대보고 1학년은 물리화학 위주로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는 안 할 거다 그러면 화생을 하시면 되겠죠. 확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요거를 여기까지 듣는 건 필요가 없고요. 이거 못 듣습니다, 어머님들. 만약에 이거 3개 들으면요, 제가 하나 빼라고 전화할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이거 2개도 힘들어요, 저는요, 솔직히. 힘들다 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시든지, 아니면 둘 다 간다면 이렇게 가든지, 이런 느낌으로 좀 분리해서 듣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같은 선생님한테 6시간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목은 다르지만, 물론 이제 제가 뭐, 가끔 이제 뭐, 중간에 옷도 갈아입고 오고요, 이렇게. 뭐 모자 쓰고 왔다가, 나는 곽정현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수업하기도 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수업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다른 수업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표로 넣어놨어요. 자료도 한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SNT 수업 아니더라도 타학원에도 동일한 역학 수업 있고, 동일한 커리어를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 시간이
그냥 한대보고 친구들이 다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한대보고 위주로 얘기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요거요. 네. 한대보고 전반적 얘기를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정리해드리면 지금 과탐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화원 생원은 원래 어려웠고요. 막 물리가 상승했으니까 화원 생원도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과탐 선택을 이제 조만간 하는데 방특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테트리스 짜듯이 시간표를 잘 짜셔야 됩니다. S&T 수업 위주로 뭐 하셔도 좋고 다른 학원도 좋고 일단 아이에 맞춰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리는 역학이죠. 화학은 양적 관계 이게 1사단 특강입니다. 그다음에 생명 유전이 되는데 뭐 앞에 생명과학 선생님이 죄송하긴 하지만 우선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밀려났다가 고2 여름에 시작하면 그건 늦습니다. 고2 겨울에는 한번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고2 여름에 유전은 한 테폰 쉬어도 된다.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죠. 이걸 안 들어보고 난 다음에 물화생을 선택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들어보고 난 다음에 물화생. 근데 안 맞으면 생명 안 맞으면 물화지. 화학이 안 맞으면 물생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지구학 그 등급 컷이 안 나오긴 하겠지만 수능까지 보신다면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구학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좀 만들어 왔습니다. 케이스가 다 다를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과학이 1, 2등급 정도인지 내신이 과학이 3등급 미만인지 3, 4, 5인지 물론 화학은 선행을 했는지 선행했을 때 성취가 어떤지 이게 다 케바케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퉁쳐서 설명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2학기 내신 대비 수업은 당연히 혼자 내신 대비에 내신 대비만 들어도 1, 2등급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안 들어도 되셔요. 이 수업이요.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요 수업은 내신 대비만 들어도 충분히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굳이 무리해서 시간 여기까지 넣으실 필요 없어요. 잘한 친구들한테 중복 수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내신 대비 들어도 많이 힘들다. 난 이과를 갈 건데 통과도 힘들다. 그럼 당연히 시켜야죠. 그래서 그게 천차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확정 문과 있습니다. 벌써 손 들러보라면 한 몇 명이 손 들더라고요. 확정 문과다. 근데 확정 문과인데도 통과가 잘 나온 친구들은 여름에 과학을 쉬어도 돼요. 솔직히 말씀 쉬어도 됩니다. 내신 기간에 제가 챙겨가면 되니까요. 근데 3등급 미만이다 그러면 통과 준비해야 되겠죠. 오존서. 뭐 제 수업이 아니라 다른 과학 선생님이라도. 확정 문과 1, 2등급이면 여기 써있죠. 과학은 내신감 해라. 수학만 하세요. 수학만. 여름에. 굳이. 네. 근데 이제 문이과 고민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합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매년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이과 이런 친구도 있어요. 고1 선택 과목 때는 사탄만 선택했다가 나중에 위기감이 드는 거죠. 이과 가야 되나? 턴하는 겁니다. 제일 리스크가 큰 게 과학 준비 없이 문과에서 이과를 가는 경우가 제일 리스크가 커요. 이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못 갑니다. 재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재수가 안 되잖아요. 문과에서 이과 턴해서 원과목 수능 봤는데 대학 못 가면 통과로 수능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리스크가 큰 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고민 안 한 친구도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 제가 맨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없다 이렇게 친구도 있어요. 제일 위험합니다. 빨리 준비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불어한 열을 꼭 시켜야겠다. 케이스. 근데 이과 이건 이제 확정 이과입니다. 이과 중에서도 이제 성취도가 자 중요하다라고 말씀 드릴 것 같고요. 이과는 여름 학기에 고위 과목 최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고위 과목 준비 최소는 해야 되니까 2학기 내신 대비는 2학기 내신 대비 기간에 맡기시라 이 말입니다. 원과목에 치중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성취도 확실히 알아야 선택 과목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강을 하시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단계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성취를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선택할지 안 할지. 물리는 제가 성취도 평가 그 등급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그 등급 기준으로 뭐 1, 2등급 나왔다. 선택해도 괜찮다. 3등급 노력이 필요하다. 4등급 미만은 이건 해도 되나?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화학이나 생명도 비슷하게 시스템이 없으시면 욕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거 선택해도 될까요? 이과를 가도 될 거야라는 질문을 수학 선생님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 선생님은 당연히 이과 가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대신 부족한 걸 이렇게 채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만큼 채운 시간에 과탐은 못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표도 지론인데요. 수학하는 노력의 3분의 1만 하면 과탐은 등급이 쭉쭉 올라가요. 근데 그 수학 등급 3에서 2 하나 올리는데 못 올려서 계속 등급 유지되잖아요. 거기에 쓴 노력의 반의 반도 안 씁니다. 과탐에. 그 최소의 노력만 가지고 등급이 안 나온다고 발을 동동 굴르시거든요.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 투자가 잘 안 하는 겁니다. 효율은 과탐이 훨씬 높아요. 2학년 올라가시면 3단위씩 3개잖아요. 9단입니다. 수학 단위 수의 2배가 넘어요. 평점 관리는 과학만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과학
관한 시간은 좀 많이 주고 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에 3일은 과학하셔야 됩니다. 물원, 화원, 생원 하루씩. 수학만큼 해야 되는 거죠. 이과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물리를 했는데 이번에 개념을 들어야 될지. 근데 잘 보시면 물리원은 그 문제풀이 수업이 여름에 안 열려요. 저만 아니라 모든 과학 선생님, 물리 선생님들이 여름에는 문제풀이 심화 수업을 안 엽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없어요. 그걸 들을 만한 대상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물리를 정말 잘 기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한두 명 봤습니다. 겨울방학에 물리원 선행을 했는데 내신 기간에도 심심하다고 물리원 책 꺼내가지고 푸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취미가 물린 친구들 빼면요. 여름방학에는 다 개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겨울방학에 심화반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겨울방학에 심화반 배치를 하거든요. SNT 아니고 제가 세정에다 배치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문제풀이반 위주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내용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작년 겨울에 그 세정에서 심화반 들었던 친구들이 지금 1등급 하고 있습니다. 물리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문제풀이 심화반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물리가 잘 돼 있다 하면요. 선행 수업이나 심화반, 내신 개념반 들여보내지 마시고 그냥 수능 특강 하나 사세요. 여름방학 때 수능 특강 풀라고 하십시오. 대신 이게 학원 수업의 장점이 강제성이 있잖아요. 숙제를 내주고 하라 그러고 테스트를 보는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아이한테 시간표를 짜가지고 이론도 풀라. 다 못하겠으면 역학으로 풀어라.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물리가 잘 된 친구라면. 굳이 어거지로 안 하시고. 이해되시겠죠? 물리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아마 대다수는 시키셔야 할 겁니다. 역학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고민은 지금 시간표 배정이 되겠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나마 빼라고 한다면 2학기 통합학 특강을 빼시고 물원 화원 위주로 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만 내가 과학 등급이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저도 챙겨가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저도 뒤에 이제 제가 일정이 없어가지고 제가 낮에 설명 영상 2개 찍고 반대고 직보하고 지금 막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제 일정이 없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쓸 수 있는 시간표를 설정해 놓고 필요한 과목을 설정한 다음에 끼워 맞추시기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 감사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끝나고 남아서 개인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